경남권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국민의당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장, 이재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엄영수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하만 국민이잖아요. 참 씁쓸한데 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부대변인께서는 이번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 2015년 그 조혜령 전 의원에 이어 엄영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감과 정치적 무관심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돈과 관련된 이번 사건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갈 젊은 세대에게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마저 줍니다. 저는 이 같은 악순환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구도 형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구시대적 대표 병폐인 돈과 관련해 연이어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엄 의원의 소속인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네. 이런 악순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즉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네. 정당은 선거 후보자 발굴에서 공천까지 모든 과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정치인은 정당이 아닌 유권자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치인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주민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현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불법 등에 개입하는 순간 아웃이라는 인식하에 매사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대 권력자는 유권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당을 위한 선거가 아닌 유권자를 위한 선거가 되길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기대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슈토크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이 지역구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출마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좀 시끌벅적해지겠어요? 일단 이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본선보다는 예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선거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남 지역에는 이제 농어촌 지역 3개 또는 4개 지역이 하나의 그 지역구로 이제 생겨난 곳이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곳이 아까 언급한 창녕, 함안, 어령, 밀양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야당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래서 본선 게임보다는 예선에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영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인데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홍준표 전 도지사가 출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분이 이제 또 고향이 창녕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음에 이제 거창, 산청, 합천, 함양 네. 지역인데 이곳 이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강석진 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의 김태호 전 도지사가 네. 지금 이제 출마를 준비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김태호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거창에 옮겼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태호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그런 분 중에 하나거든요. 작년 군수도 역임하셨고 경상남도 도지사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역임하셨고 또 이제 국무총리 서리까지도 국무총리까지 지명을 받으신 분이니까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분이 다른 지역으로 지금 출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관심을 지키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끝으로 이제 사천 하동남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의원이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여상규 의원은 국정감사 등 국회 활동에서 좀 유권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좀 최근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버럭상규라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특히 이분이 이제 삼선 의원에다가 70이 넘는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내년 총선에서 출마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다시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또 뜨거운 이슈가 중진 용태론이죠. 우리 지역에선 김성찬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좀 관심을 받았고
방금 언급된 여상교 의원의 경우에는 용퇴론에 대해서 좀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고는 하는데 자, 아무튼 뭐 한국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요즘 뭐 내년 총선에는 많은 변화가 좀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자,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영남권 3선 의원이며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그 무게감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민폐라며 당 해체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영남에서 다선 의원이 인적 쇄신과 세대 개최 없이 밥그릇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당내 현실을 반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정치인으로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합니다. 삼선이면 12년입니다. 네. 12년 동안 노력했으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 만족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주민을 위해 정치를 했다면 선배인 다선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후배들이 본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자세로 선순환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또한 우리 주변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에 비해 법과 제도가 뒤처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라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의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를 통한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예. 정말 뭐 총선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생길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진해 해군사관학교의 정박한 독도함에서 함상 취업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취업문이 점점 더 좁아지는 현실에서 가뭄 속 단비 같았던 이번 취업 박람회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경남의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환 부대변인께서는 청년 실업 대책을 좀 고민했던 전력으로 봤을 때 네. 이번 함상 취업 박람회 어떻게 보셨어요? 청년 실업이야 늘 고민하죠. 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요즘 다양하게 개최되는 지역 박람회는 구직자에게 기대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용 없는 보여주기식 정시성 행사로 인해 구직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번 함상 지역 박람회는 국방의 의무가 다른 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네. 민관군이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그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한 의미 있는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해군 함정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40여 개의 방위산업체가 참여했는데 이는 국방과 관련된 군 방위산업체라는 특징을 살린 이색적인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참가 기업과 구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피드백을 통해 네. 향후 해군 장병과 참가 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례 행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예. 자, 조재욱 교수님께서는 항상 구직자들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신데 이번 취업 박람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취업 박람회가 개최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죠. 네. 그러니까 청년 실업은 이 시대의 하두이고 이 하두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독도함이 정박된 곳은 평소 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뭐 진해 군부대에 이제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좀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곳이고 불편함이 다수 있었을 건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나서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구직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민과 관과 군이 함께 그 지역 박람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민과 간이 주도가 돼서 했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군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의의가 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특히 우리 병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이번에 해군 병사뿐만 아니라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10,000명이 넘는 그런 병사가 이번 박람회에 이제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전역을 앞둔 그런 병사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을 테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군 생활이 좀 남은 병사들도 이 그 지역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뭘 요구하는지 네.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박람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내에서 취업박람회가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취업박람회가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취업박람회는 이제 민과 관이 주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대학이 이제 참가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군이 한번 참여했다는 데서 가장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특히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하고 해군하고 창원시가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취업 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 그 속에서 지역 기업하고 우리 장병들 간의 어떤 취업 매칭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고 네. 또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역을 앞둔 병사들한테는 미래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뭐 저도 이제 군 생활을 또 해봤고 우리 이재한 부대변인께서도 군 생활을 해봤는데 그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는 막막하거든요.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또 뭘 해야 될지 이런 고민거리가 참 큰데 근데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이나 뭐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채용자에게도 이번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방산 관련, 해운 네. 관련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그 해군 장병들 같은 경우는 무기나 그 배에 대해 경력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나름의 준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 네. 뭐 종합적으로 보면 회사나 구직자 모두 윈윈하는 그런 취업 박람회가 아니었나 이런 뭐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부 대변인께서는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지역 박람회는 산업, 업종,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과자 선물 세트처럼 인기를 끌만한 소수의 대기업 등과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네. 기대를 하고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행사장에 만약에 참석을 하여도 가산점을 정부 이제 참여 기업이 정부에게 가산점을 받기 위한 면접 리스트에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네. 이번 함상 지역 박람회는 해군과 전역을 앞둔 장병이라는 특성에 맞춰 접근한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봅니다. 네. 해군에 의하면 연간 1만여 명의 장병이 전역을 하고 그중 3천여 명이 취업 전선에 나간다고 합니다. 네. 군복무를 하며 불안한 내일에 고민하는 장병들에게 이번 행사는 향후 구직을 통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가한 업체를 통해 구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군이라는 특성을 살려 40여 개의 방위산업체가 참여한 방위산업 전시관은 군복무를 통해 익히 업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국방 관련 분야에 복무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즉 주체기관과 유관기관,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성을 가진 이번 지역박람회는 앞으로 세분화하여 추진되어야 할 지역박람회의 모습 중 하나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적을 좀 해주셨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업박람회에 비해서 이번 함상 취업박람회가 정말 좀 색다른 것들로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말씀처럼 점점 좀 첨단화되고 세분화되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가지고 기업은 좋은 인재를 발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취업자는 구직을 하면 이게 제일 뭐 좋은 그림인데 이거 아니라도 취업 박람회는 뭐 좋은 정보를 얻고 교환하는 그런 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 청년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보면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그다음에 IMF 세대, 3포 세대, 또 N 세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G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G 세대는 글로벌 세대, 그린 세대라고 이제 뭐 부르게 되는데 기업은 이제 이 G 세대를 발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전에 미리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는 게 이 취업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고 또 취업 준비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 이제 공기업을 중심으로 쭉 보면 면접도 그 사람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취업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이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향 산업이 무엇인지 그다음 각광받는 미래 산업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그 현장에서 부딪혀서 진짜로 자기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취업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그 일부 그 취업박람회가 앞서 우리 그 이장 부대변인께서 이야기도 했는데 너무 쇼잉 보여주기식 박람회가 좀 많은 게 좀 현실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참여하는 그런 기업과 네. 학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학생들의 불만이 가보면 실제적으로 그 왜 취업박람회가 열린지 모르겠다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네. 그 절박한 청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취업박람회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진짜로 기업과 구직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취업박람회를 좀 잘 이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전히 보여주기식이란 지적도 있지만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그 의미에선 다른 기관들도 이번 뭐 해군처럼 이런 기회를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적극 동의합니다. 이번 행사가 주목을 받은 것은 전역을 앞둔 장병들, 즉 구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네. 주최 기관이 가진 특성을 활용한 유관기관의 협업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단순히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없이 행사를 추진하고 기준 없이 참가 기업을 모집하는 과거의 형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네. 앞으로 구직자와 기업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통해 세분화된 목표에 따라 어떤 기관이 주체가 될지, 어떤 기관과 협업을 해야 될지 전략적 사고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의료산업 분야를 목표로 설정하여 경남 의료산업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도내 병원, 제약회사, 의료 관련 학과 관계자, 의료 관련 협회, 의료 관련 연구소 등 특정 분야와 연관된 모든 유관기관의 특성을 분석하여 목표에 부합하는 협업을 추진한다면 비록 일부가 참여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구직자는 한 곳에서 관련 채용 분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구직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방문으로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자가 가진 특성을 활용하는 노력을 할 때 주최측 및 유관기관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며 구직자의 기회부여용도 감소할 것입니다. 예. 자, 대학과 취업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건 이미 일반적입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큰 효과는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쨌든 뭐 한계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청년 실업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도 수정과 보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완벽한 건 없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러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대부분 학교는 이제 취업과 관련된 그런 그 부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몸담고 있는 경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 인재개발처 산업협력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HRT 사업단, IPP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이러한 사업단이나 부처에서 그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가지고 동분서주를 하고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이 부서들이 제일 그 취업률을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그 시스템은 뭐냐면 전문 컨설턴트하고 학생들이 1:1 이런 상담도 좀 시켜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진로 적성 검사, 직무 적성 검사, 그다음 취업 추천까지 종합적으로 딱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이란 게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진로 탐색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게 우리가 취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름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은 이 원스톱 시스템이 좀 굉장히 좀 많은 효과를 뭐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는 뭐 완벽한 프로그램 존재하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드러나면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보고 네. 뭐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지속되게 운영될 필요가 있고 이건 이제 대학뿐만이 아니라 기관이 나서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함상 취업 박람회 해군들의 이 피드백 통해서 좀 더 내년에는 나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직과 구인 사이에 민과 관 그리고 군이 함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 이번 함상 취업 박람회는 두고두고 회자될 법한데요. 이번 기회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구직자와 기업 간 경남 일자리 사업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